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들이 쫄긴 쫄았나 봅니다. 댓글부대, 시발단, 국정원 등을 동원해가며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저들이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의 관건 선거를 언급하며 공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해온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들의 이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없었다면 이명박근혜는 절대로 살아생전에는 대통령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들의 이런 새삼스러운 주장은 이미 4.15 총선의 판세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지금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관건선거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공정선거는 물 건너가고 만다고 성토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전략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 세대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진짜 민주주의자들인가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의 간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이 든다. 지난 조국 사태 때 이들은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잡고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권력 남용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에서 이를 명확히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는 행위를 검찰개혁으로 호도하고 검찰 장악이 검찰개혁으로 둔갑하는 장면도 들켰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법무부 전 인권국장이 검찰 블랙리스트까지 공표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심지어 사찰 DNA가 없다던 이 정권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서 공정성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라고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꼽아넣기 하다 한성교의 저주로 무산된 인사입니다. 이런 분이 무슨 공정을 말할 수 있나요? 다지난 조국팔이와 울산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 공세를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모양입니다. 원래 겁이 많은 개가 더 크게 잘 짖는 법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들도 인지했듯이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 아니 친일 독재 세력의 청산이 될 테니 말입니다. 여기에 또 바짝 쫄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소불위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검찰청장인데요. 장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최모 씨와 동업자 안모 씨 사이에 위조장고 증명서 행사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이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결론과 무관하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24일 의정부지검 형사 1부 부장 정효삼은 최근 최 씨의 아들 지인인 이모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최 씨의 위조된 장고증명서를 신탁회사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 씨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잔고증명서는 위조 공소시효가 4월 1일 완성되는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의정부지검이 각각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중 수사 논란이 예상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 진행 중인 만큼 이중 수사는 피하는 게 맞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가 2013년 4월과 6월, 10월로 각각 달라 날짜별로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4월 시효가 만료되는 증명서 외에 3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잔고 증명서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한다면 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은 안 씨의 재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는 목적성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안 씨는 최 씨가 준 잔고 증명서가 허위인 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최 씨는 안 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투자나 대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시효는 다가오고 윤석열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데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23일 윤석열 검찰청장을 향해 처와 장모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지휘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황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청장은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됐을 때 장관 가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고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지휘는커녕 보고조차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도 본인이나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생각도 보고받을 생각도 없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밝혔으며 실제로 개입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황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보고조차 거부했던 윤 청장이 처와 장모 사건에 관해 보고받고 있는지 지휘하고 있는지 개입하고 있는지를 본인 입으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검 변호인이 아닌 윤 청장 개인의 일이고 본인 가족 일이다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끝으로 황 전 국장은 당신이 누군가 천하의 윤석열 아닌가라며 윤석열 청장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 눈엔 못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딱 어울리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의심, 또 윤석열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심,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다 보니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모 눈엔 못밖에 안 보인다. 그게 정답입니다.